자, 생태계와 환경 마지막 단원 지금 하고 있고요.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이죠. 근데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니까 뭔가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그죠? 뭐 번개가 전기 때문에 번쩍이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달리는데 그거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 그죠? 그리고 뭐 전기밥솥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됐었고 마지막에 배웠던 게 전환된 전후 에너지가 같다. 그게 뭐다? 에너지 보존.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냥 그거 배우고 끝났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열 효율이라는 거에 배울 건데 그럼 그 전환될 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요. 사실은 전부 효율적으로 전환이 안 돼요. 거의 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걸 배워볼 거예요. 지금 요거는 지금 여러분 그 책상에 쓰는 스탠드 그 라이트고요. 요건 선풍기고요. 이건 지금 자동차를 나타낸 건데 여러분 이거 스탠드에 그게 뭐예요? 목적이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열이 나오고 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문제는 빛 에너지로만 바뀌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기 에너지 100을 썼는데 빛 에너지 100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밝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열이 발생해서 열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빛을 뭐 예를 들면 70밖에 못 쓰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풍기가 뭔데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되게 시원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전기 에너지 100을 썼는데 운동 에너지 100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시원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자꾸 열로 빠져나가요. 열로. 여러분 선풍기 막 오래 돌리면은 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운동 에너지 막 또 60밖에 못 쓰고 이런 식이란 얘기죠. 열 에너지가 40이나 빠져나가고 예를 들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동차도 자동차 전기 에너지가 그죠? 뭐 다양한 에너지로 나갈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자동차는 자동차 뭐 전기 에너지가 아니죠. 전기 에너지 아니죠. 석유를 쓰니까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바뀔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운동 에너지란 말이에요. 왜? 자동차를 굴려서 잘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로만 변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 열 에너지라던가 뭐 마찰열이라던가 이런 걸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자, 그래서 컴퓨터도 보면은요. 여러분 컴퓨터 되게 이게 뭐 열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되게 오래 쓰면 여러분 만져보면 뜨겁거든요. 그게 문제가 우리는 원하는 게 뭐예요? 전기를 썼으면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었으면 100만큼 집어넣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니터 화면 빛 에너지랑 그리고 소리 요런 거밖에 없는데 그죠? 요걸로 100 쓰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더해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100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열이 문제인 거예요. 열이. 이게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죠. 그죠?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보면 요 냉각팬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틀면 막 윙 소리 나잖아요. 그게 요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을 이게 제거해줘가지고, 그죠? 좀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아무튼, 근데 결론은 요거, 전기 에너지가,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우리가 쓰고 싶은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문제는 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근데 열 에너지 안 좋죠. 예를 들면은 그 뭐 전기밥솥이라던가 아니면 난로 같은 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전기 난로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전기 난로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열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 아니면 저 형광등, 아니면은 저 우리 TV 이런 거는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열 에너지가.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는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거. 아니, 물론 난로 같은 거는 안 버리고 우리가 뭐 뜨뜻하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열기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자세히 안 할 거니까 또 우액하지 말고요. 잘 들으세요. 뭐 쉬워요, 쉬워. 여러분이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어렵고, 이건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지금 통합과학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어도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열기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꿔주는 걸. 자동차 안에 보면 이렇게 열기관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인데. 그럼 우리 자동차에 맨 처음에 이제 화학 에너지가 있잖아요. 석유를 떼면은 거기 석유를 막 불태워요. 그럼 그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바로 요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열 효율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에너지를 집어넣었어요. 에너지를 집어넣었으면 이게 이제 일이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는 걸 이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를 투입을 시켰을 때, 쫙 투입을, 예를 들어 100만큼 투입을 시켰어. 근데 우리가 그 100을 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부가 뭘로 흘러간다? 열 에너지 형태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실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이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넣는데 70만큼 일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나머지 30은 여기 열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100분의 70 해가지고, 열 효율이 100분의 7이다. 아니, 100분의 7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중에서 70을 썼다. 그게 열의 효율을 말하는 거죠. 자, 열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큼 집어넣는데, 다시 해볼게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자, 다시 우리가 100만큼 집어넣는데 100을 다 썼어. 그럼 열 효율이 얼마예요? 100분의 10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열 효율이 완전히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죠. 1이 제일 높은 건데. 만약에 우리가 100만큼 집어넣는데 30밖에 못 썼어. 그럼 열 효율 어떻게 돼요? 100분의 30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열 효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0은 열 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버려진다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별거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다시 형광등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 라이트 스탠드, 여러분 그 책상 위에 스탠드를 쓰는데, 자, 에너지 100을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100을 집어넣었어. 근데 스탠드로 예시를 들면 안 되겠네요. 이게 열기관이니까. 그렇죠? 열기관이니까 뭐 아무튼 뭐 자동차로 합시다. 자동차에 100만큼의 에너지를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로 60으로밖에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열 효율 얼마예요? 100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 효율 말 그대로 효율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머지 40이 열 에너지 형태로 버려진다, 소실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꼭 알아두세요. 열 효율. 자, 일단 공급한 에너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큼 공급했으면 우리가 한 일, 필요한 에너지죠. 일이라는 게. 자, 여기에다가 손실되는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70만큼 우리가 필요한 걸로 일을 했으면 나머지 30이 버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요거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0 더하기 70이 10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한 일에다가 버려진 에너지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공급한 에너지가 된다. 그게 당연한 얘기고요. 열 효율이라는 거는 요 공급한 에너지에다가 요 한 2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80만큼 집어넣었어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1로 쓴 게 20이에요. 자, 그럼 열 효율 얼마다? 80 중에서 20 썼으니까 4분의 1이 열 효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수점으로 하면 0.25. 자, 다시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건 왜 이럴 것도 아니지. 자, 다시
우리가 60만큼 집어넣는데 30만큼 일을 하고 30으로 빠져나갔어. 자, 그러면은 60 중에서 30을 썼으니까 열 효율 얼마다? 2분의 1, 0.5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만 더. 지겹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20만큼 넣었다. 근데 빠져나간 게 15다. 그리고 여기에 5로 소실됐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열 효율 얼마다? 20 중에 15를 우리가 제대로 썼으니까 20분의 15가 그죠? 4분의 3이 열 효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효율과 환경인데요. 자, 우리가 환경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마지막이에요. 생태계 환경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좀 전까지 에너지의 이용 효율, 열 효율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게 왜 더 중요한지 배워볼게요. 지금 자동차는 일단 석유를 이용해서 불로 태워갖고 기본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CO2, 이산화탄소. 우리 지구온난화 파트에서 배웠죠. 우리가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거를 이용하다 보면 CO2, 이산화탄소가 자꾸 나와서 안 좋다고 했어요. 굉장히. 그죠? 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계속 뭐가 나온다? CO2가 나온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 말고도요, 이제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 요런 물질들이 또 나와요. 이게 막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대기오염 물질이거든요. 이거를 뭐 혹시 참고로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수식으로 하면 화학식으로 하면 황산화물은 SOX, 질소산화물 NOX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이렇게 오염이 되기도 하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지구가 뜨거워진 지구온난화까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많이 쓰면 대기오염도 되는데 지구온난화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근데 계속 쓰다 보면 또 이렇게 대기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 일어나니까 조금 써야겠죠. 조금. 자, 그래서 그 노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그래 조금 써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구 온난화 파트에서 강조한 것처럼 좀 막 에어컨을 막 팡팡팡 하루 종일 튼다기보다도 최대한 너무 더울 때만 튼다든지, 여러분이 방 안에 안 들어가 있을 땐 방 불을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 에너지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에서 선생님이 요것만 언급했을 텐데, 두 번째, 에너지 이용 효율. 이 좀 전에 배웠었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에너지 100만큼 넣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막 10밖에 안 돼. 이러면은 되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을 또 높여야지 그만큼 화석연료를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효율을 따질 거냐, 사용량 자체를 줄일 거냐. 그 예시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각각 한 개씩 나오는데, 그것만 설명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에너지 사용량 자체 줄이는 예시는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게 있고, 효율 높이는 예시로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뭐냐면 요거예요. 말 그대로 그 화석연료 자꾸 사용하고 하면 안 좋으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자. 그러면은 아니, 줄이면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태양열 발전, 여기 태양. 그러니까 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아니면 여기 지열 발전도 있어요. 지열. 이거 땅도 뜨겁잖아요. 땅이 뜨거우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또 난방을 하는 방식. 그죠? 에너지를 또 저장하는 뭐 장치, 이런 뭐 최첨단 장비들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집 자체에서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죠? 에너지를 그러니까 사용은 하는데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두는 거죠. 그게 바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말 그대로 제로가 빵, 에너지를 안 쓴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그 화석 연료 에너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 지열,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 실제로 그 일본에 있는 에너지 제로하우스인데 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엔 태양광 쓰고 여기 풍력 쓰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안에 뭐 다양한 지열로 또 냉난방도 하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단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에서 이 벽 같은 거를 단열재를 잘만 이용한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 단열이 잘 안 되면 집이 너무 빨리 추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또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열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게 단열, 열을 잘 차단할 수 있게 만들어 두면 겨울에 에너지 소모량이 또 줄어들 수 있겠죠.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아까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었고 이용 효율을 높이는 노력,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여러분 요즘 자동차들 보면요 가끔씩 뒤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라는 게 그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이 합쳐진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자 그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가 합쳐졌느냐,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열기관 있죠. 열기관이 자동차에는 없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가 아닌 이상은 열기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태우고 나가는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뭘 쓰는 거냐? 전기를 추가로 쓰는 거예요. 전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때는 이제 열기관만 써가지고 화석 연료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기관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 전기까지 쓰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럼 전기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전기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 있는 동안에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동안에 그 자동차 운동 에너지,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면서 배터리에 저장시켜 둡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차가 멈춰 있을 때 막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차가 물론 막 100km, 200km 막 이렇게 달릴 때는 그 전기를 쓰긴 좀 무리겠지만 자동차가 천천히 달릴 때만큼은 그 저장된 전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전기를 이용한다는 거. 아무튼 이거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동차는 그냥 석유만 쓴단 말이에요. 가솔린, 디젤 이런 석유 에너지만 쓰는데 석유를 쓰다 보면 이산화탄소랑 막 환경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걸 전기를 같이 쓰면 그만큼 조금 쓸 수 있잖아요. 석유. 그죠? 휘발유를 그만큼 조금 쓸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노력이 두 가지 있는데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뭐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단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가 멈춰 있는 동안에 자동차의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그걸 배터리에 저장해 놨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여준다. 자, 요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까지 끝났어요. 여러분이 요 소단원은 시작할 때 에너지라는 말 나오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막 막막했는데 사실 별거 없었죠. 뭐 에너지 종류가 막 형광등은 빛 에너지, 그리고 뭐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 이런 것만 알면 됐고, 예를 들어서 번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때문에 반짝이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만 안 상태에서 전환되기 전이랑 후랑 총량이 똑같다. 에너지 보존.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 배웠고, 그다음에 열 효율 기억나죠? 열 효율 들어갔을 때 100이면 이걸 우리가 한 30밖에 사용 못하고 나머지 70이 버려졌다. 열의 형태로. 그러면은 열 효율 얼마였어요? 100에 30만 사용했으니까 100분의 3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죠? 열 효율 되게 간단했고, 이건 공식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열 에너지를 좀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있었고,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거까지 우리가 배워봤어요. 간단했어요. 그죠? 간단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았고요. 이제 드디어 이 다음 단원은요. 이 다음 단원은 마지막 단원. 통합과학의 마지막 단원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예요. 자, 오늘 간단히 신재생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단원 이 다음 시간에 또 시작될 거예요.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